40년 동안 화장실만 가면 가슴이 조이고 밖에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게 공중 화장실이었다는 82세 김말순 할머니. 하루하루 쌓여가는 답답함과 아랫배 통증에 결국 병원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약은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잔의 따뜻한 차로 그 긴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의사도 놀란 이 방법,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전라도 장성에서 평생을 살아온 82세. 김말순 할머니는 늘 부지런하고 야무진 분으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김치며 된장도 직접 담가 이웃들과 나눌 만큼 전기 많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속으로는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바로 40년 넘게 시달려온 만성변비였습니다. 젊었을 땐 그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어느새 한 주일이 지나도 제대로 배변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약에 의존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면서 할머니는 자존감마저 잃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본인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느라 다리에 힘이 풀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큰딸이 결혼해 손주를 낳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할머니는 늘 뒤에서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이유 중에는 혹시라도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떡하나, 화장실 가는 걸 들키면 창피하니까 하는 불안이 컸던 것입니다. 장이 불편하니 식욕도 줄고 몸은 붓고 늘 더부룩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마을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 시간이 지나며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시중에서 추천하는 건강보조식품, 장에 좋다는 유산균까지 섭렵해 봤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겨울 큰딸이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떤 의사가 변비에 좋은 전통차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차 한 잔이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재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이었고 심지어 집에도 다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평소 같으면 그런 걸로 될 리가 있나 하셨을 뿐이지만 이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아마도 속을 그렇게 비우지 못한 채 지낸 지 벌써 닷새가 지나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뜨거운 물을 끓이고 찬장에서 대추 2알과 보이차 티백을 꺼냈습니다. 찻잔에 재료를 넣고 조용히 우러나는 시간을 기다리며 이것도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왠지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이틀째 되는 날 아침 할머니는 오랜만에 복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거짓말처럼 자연스럽고 시원한 배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후련함과 기쁨은 누구에게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차를 내리는 손길이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찻잔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차를 드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얼굴빛도 맑아지고 복부의 팽만감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편해 보이세요 하고 말할 정도로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매일이 두렵지 않은 하루는 할머니께서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준 작고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장을 비우지 못하는 불편함으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 건강에 깊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문제는 더 빈번하게,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장의 움직임, 즉 연동운동은 마치 파도처럼 음식물 찌꺼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배변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 복부 팽만, 식욕 저하, 체력 저하, 심한 경우엔 치질이나 장출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나이 들어 당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과 수분 섭취 부족, 운동량 저하 등이 원인이 됩니다. 한국인의 전통 식단은 기본적으로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나물 중심이었지만 산업화 이후 흰쌀밥과 가공식품 위주로 바뀌면서 장 건강에 필요한 식이섬유 섭취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식사가 간소화되거나 이가 불편해 딱딱한 채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더욱 섬유소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니 불편하다며 물을 의도적으로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장의 수분 부족을 유발해 변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약물 복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복용하는 일부 약물은 장의 운동을 둔화시키거나 수분 흡수를 증가시켜 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분별한 변비약 사용이 장을 더욱 게으르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일시적인 효과를 보고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장은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결국 변비는 만성화되며 점점 더 강한 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외출을 꺼리고 모임을 피하고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불안해하고 결국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우울감까지 겪게 됩니다. 장 건강 하나가 마음의 건강, 사회적 관계, 일상의 활력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는 고가의 약이나 검사를 권유받고 민간요법은 믿을 수 없다고 느끼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른 채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단지 약이나 시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을 되찾고 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돕는 생활 속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차 한 잔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매일 아침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를 마시며 속을 다스렸던 이유도 결국 장과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원리와 전통지혜가 만났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껏 당연히 여기며 참고 살아온 불편함, 그 깊은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나면 작은 실천 하나로도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김말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 추천해드린 변비의 효과적인 차 3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특별한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장군동을 활성화하는 의학적 원리가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첫 번째 방법, 제가 43년간 내과의사로 일하면서 실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해드렸고 특히 만성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에게 꾸준히 효과를 본 전통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재료가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하루 단 한 잔으로도 장의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보이차 대추차입니다. 듣기에 흔하게 들릴 수 있는 조합이지만 이 두 재료가 만나면 장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이차는 발효된 흑차의 일종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장을 차게 하지 않으며
특히 노년기에 느려진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줍니다. 또한 대추는 위장을 보호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아침에 차가운 물이나 자극적인 음식 대신 속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장을 준비된 상태로 만드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이차 티백 하나 또는 건조 보이차 IP192 정도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말린 대추 2개를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줍니다. 대추는 칼집을 살짝 내주면 유효 성분이 더 잘 우러나고 보이차와의 조화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준비된 재료를 머그컵이나 작은 주전자에 넣고 약 90도 정도의 따뜻한 물 250ml를 부어 5분 정도 우려줍니다. 보이차는 너무 끓이지 말고 우려내는 것이 좋으며 대추의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차는 공복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몇 모금은 입안에서 돌리듯 마시면 타액 분비를 자극해 소화에도 좋고 전신에 따뜻함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차를 마신 후에는 바로 음식을 먹기보다 20분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마신 직후 급하게 움직이거나 찬 음식을 먹는 행동은 장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차 한 잔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장의 운동뿐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신경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따뜻한 차로 시작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의 핵심은 재료의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장의 기억 회복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장이 일정한 자극을 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는 과정이 곧 자연 치유의 핵심입니다. 대추는 특히 한국 전통 의학에서도 기운을 보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로 유명하며 보이차는 소화를 도와 체내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차를 마시고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장이 오랜만에 자극을 받으면서 본연의 리듬을 되찾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그런 느낌이 불쾌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하루 쉬고 다시 도전하시는 것이 좋고 체질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분들은 생강 슬라이스 한 조각을 함께 넣어 마시면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이 차를 마신 날만큼은 물을 조금 더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함께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이 내용물을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데는 수분이 꼭 필요하며 차와 물이 서로 보완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화장실에서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복부의 불편감이 현저히 완화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배변 리듬을 되찾았고 어떤 분은 장 트러블로 생겼던 피부 트러블까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방법은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지만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시작하는 아침은 단순한 루틴을 넘어 40년 묵은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 몸을 다시 장이 기억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요법입니다. 이 차를 시작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장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진짜 놀라운 변화를 겪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안동에 사시는 76세 이춘자 어머님입니다. 이 어머님은 평생을 곱게 살아오신 분이셨지만 변비 하나 때문에 남몰래 큰 고통을 겪어오셨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30대부터 시작된 변비가
무려 40년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 사흘 정도 못 보더니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 결국은 일주일을 넘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약국을 찾아다니며 변비약을 사서 가까스로 해결해 오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마저도 점점 듣지 않게 되면서 급기야는 복통과 두통, 식욕부진까지 동반되었고 심할 때는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머님은 늘 혼자서 끙끙 앓으며 생활해 오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어머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고 걱정하며 병원에 모시고 왔고 저는 어머님의 장 상태를 살피면서 반드시 식습관과 아침 루틴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차와 대추를 활용한 아침차 레시피를 종이에 적어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머님도 선생님, 차 한 잔으로 뭐가 바뀌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본 건 다 해보셨고 약도 지치셨으니 이번엔 식사처럼 매일 드시는 걸로 해보세요.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마지못해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작은 변화였고 놀라운 결과는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시고 나서 속이 살짝 울렁거리는 듯 했지만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정성껏 차를 우려 마셨고 그 결과 4일째 되는 날 자연스럽고 시원한 배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님은 오랜만에 화장실에서 허리를 펴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은 변화를 하나둘씩 느끼기 시작하셨고 무엇보다도 배가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침을 거르고 뭔가를 먹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아침밥도 맛있게 드시고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얼굴빛이 한결 밝아지셨네요. 라고 하며 먼저 말을 걸어올 정도로 인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그렇게도 꺼려 하셨던 경로당 나들이도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고 매일 저녁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할머니 오늘도 차 마셨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루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또래분들이 정말 약 안 드시고도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묻자 어머님은 손수 레시피를 써서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 진료실에 재방문하신 어머님의 모습은 제가 처음 뵈었던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리도 곧게 펴셨고 얼굴엔 화장기가 돌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루가 편해졌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몸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한 잔의 차가 그 마음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건 저에게도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춘자 어머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서 모든 노년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변비는 몸의 통증이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고립감과 위축감은 마음의 통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는 단순한 건강차가 아니라 삶을 다시 따뜻하게 드는 희망의 한 잔이었습니다. 보이차 대추차가 많은 어르신들께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모두에게 완벽한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응용할 수 있는 보조 방법 2가지와 꾸준한 효과를 돕는 실용적인 생활 팁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과 상담하며 체험적으로 검증한 것들이며 특히 장이 너무 예민하거나 속이 냉한 분들 혹은 대추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 대안으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2번째 방법으로 소개해 드릴 차는 바로 생강 바나나 껍질차입니다. 듣기에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조합은 속이 차고 장에 잘 놀라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분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자극을 주는 최고의 차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천연식이 섬유가 풍부하고 장내 유익균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있어 변비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껍질은 유기농 바나나로 선택하시고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은 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장을 두고 가스를 줄이며 장벽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속이 쉽게 메스꺼워지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 껍질 1통분의 2개 분량을 잘게 자른 후 생강 슬라이스 3조각과 함께 뜨거운 물 300ml에 넣고 약 10분간 우려냅니다. 뚜껑을 덮고 보온 상태로 두는 것이 좋으며 조금 더 풍미를 원하신다면 계피가루를 약간 첨가해도 좋습니다. 이 차는 공복이나 식후 상관없이 마실 수 있고 하루 1회 꾸준히 드시면 일주일 내에 부드러운 배변을 경험하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피부 상태 개선에도 효과를 봤다는 사례가 있어 장기적인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생강을 넣으면 속이 자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껍질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요구르트 대추차입니다. 이건 특히 식욕이 없거나 평소에 유산균 섭취가 적은 어르신들께 맞춤형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요구르트 제품은 당이 많거나 첨가물이 들어있지만 시중에서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를 고르고 여기에 직접 우려낸 대추차를 섞어 드시면 장내 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추 23알을 진하게 끓여 105ml 정도의 진한 차를 만든 후 식혀서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섞어줍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조절된 형태로 활용 가능합니다. 요구르트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추의 당질과 만나면 장내 유익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장점막이 건강해지며 배변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방법은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23주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특히 평소에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아몬드 밀크나 두유와 함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차외의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하면 좋은 몇 가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때 물은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한 잔의 물이 밤새 쉬고 있던 장을 깨우고 아침차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 중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마시고 식후 30분이 지난 후 따뜻한 차나 물을 드시는 것이 장의 리듬을 깨지 않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하루에 최소한 10분이라도 복부를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자에 앉은 채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장의 긴장이 풀리고 가스가 빠지며 전반적인 장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힘든 운동이 아니더라도 아침 식사 후 15분 정도 걷는 습관만으로도 장 운동은 눈에 띄게 활발해집니다. 저희 환자 중 85세이신 분은 식사하고 바로 앉지 말고 차 한 잔 들고 마당 한 바퀴 도세요. 라는 제 조언 하나만 실천하신 후 변비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지만 일상 속에 뿌리내린 이런 습관들이 몸 전체의 리듬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방법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서로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낸다는 점입니다. 아침엔 보이차 대추차, 오후엔 바나나 껍질 생강차, 식사 후엔 요구르트와 함께 대추차를 활용하는 식으로 나누면 하루 종일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무리가 가지 않게 리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의학에서 언제나 가장 큰 약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삶에서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께 큰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리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보이차 대추차,
바나나 껍질 생강차, 요구르트 대추차까지 3가지 방법과 실천 팁을 차근차근 따라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마음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꾸준한 실천 앞에서는 누구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변비처럼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문제도 하루 한 잔의 차, 10분의 산책,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엔 진짜 해보자는 결심 하나로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40년 넘게 약에만 의존하던 분들도 있었고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상태였던 분들도 계셨지만 그 모든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을까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고 그 용기 하나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작은 노력이 언젠가는 큰 기쁨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차부터 내일 아침 직접 끓여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그 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빠르면 3일, 늦어도 2주 안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꼭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나눠주세요. 나도 해봤더니 좋아졌어요 라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쉽게 알려주지 않는 실용적이고 검증된 건강 지혜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하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